그러니까 제일 많이 낸 게 뭐야?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냐 아니냐 이거하고 그다음에 뭐 소송 대상이 되더라도 이걸 재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조치냐 아니냐. 응? 소의 이익이라고 물어보는 거 그거 많이 나오죠. 네. 자 이번에는 21번을 보니까 판결의 효력을 물어보고 있어. 그죠? 첫째 줄에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인데 이런 거 있지. 아까 형성력이라고 하는 거 있어. 이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하면 어떻게 돼? 바로 취소돼서 그 조치는 없어진 거야. 바로 판결 자체로 행정조치 없었던 일로 바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걸 형성력이라.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판결에 따라서 취소한다 이런 조치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취소 판결 내리면 바로 없어지는 거야. 응? 그런 판결의 효력을 형성력이라고 그래. 응? 한편 여기는 지금 기속력이라고 놨지. 기속력이라는 건 행정심판에서도 똑같은 효력인데 판정이 내려지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판정대로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판정에 어긋난 행위 못하게 하고 판정대로 따르도록. 그러니까 법원에 판결이 있으면 판결대로 따르도록 요구하는 힘이 기속력이야. 그래서 우리 아까 다 공부했잖아. 이거 절차에 위법이 있다. 취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건 절차에만 위법이 있다는 거니까 절차 다시 지켜서 다시 똑같은 조치를 해도 판결이 어긋난 거 아니야. 내용에 위법이 있으니까 없던 일로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의 조치를 다시 못해. 그러면 똑같은 조치를 하면 판결이 어긋난 행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쉬워. 기속력이라는 건 말만 그렇게 어려운 한자말로 쓰지 판결대로 따르도록 구속하는 힘, 판결대로 따르도록 요구하는 판결의 힘. 응? 근데 그러면 1번은 어떡하냐? 우선 쉬운 거 4번 한번 먼저 해봐. 4번에 보면 행정기관이 맨 처음에 무슨 조치했다는 거야? 영업허가 취소시켰다는 거냐 누군가. 근데 재판에서 뭐라고 위법이라고 판결 내렸대?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반이다. 그래서 취소 판결 내렸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는 위반한 거는 마저도 허가 취소한 건 너무 과잉이라는 거야. 과도하다는 거지. 그럼 위반한 거는 맞고 행정기관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재 조치를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가혹하게 과도한 허가 취소를 시켰다 이거잖아. 그럼 행정기관은 판결대로 따르자면 좀 줄여서, 그죠? 영업정지로 줄여서 하는 건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니잖아. 아까 다 한 거잖아. 따라서 어떻게 나서 그러면 동일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내린대. 그럼 줄였잖아 판결대로. 판결에 어긋난 거 아니지. 응? 허가 취소가 가혹했다, 과도했다. 판결이니까 줄여서 다시 한 건 판결에 어긋난 거 아니다. 그러면 기속력에 반하잖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판결대로 따른 거다. 응? 그러면 1번으로 가볼까? 1번은 뭐야? 자, 여러분 봐. 1번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번째 줄에 판결의 앞머리.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응? 이게 결정적인 힌트야. 그러면 법원이 판결 내렸는데 판결 내서 이거는 위법이다 아니다 판단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법원의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 요게 키워드고 그러면 법원이 다른 문제 가지고 이거 위법이다라고 취소하는 판결을 했어. 근데 그러면 그 원래의 조치는 취소하는 판결이라니까 없어졌고 근데 그 뒤에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다른 이유로 또 똑같은 조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야? 법원이 판단 내리지 않았던 판단에서 제외했던 다른 사유를 가지고 똑같은 조치를 해도 그건 판결에 어긋난 거 아니야. 즉 법원이 판단 내리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법원이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야. 제외된 부분은 법원이 아직 그것이 잘못된 이유인지 아닌지 판단 안 내린 거 아니야. 그걸 이유로 뭐야? 두 번째 끝에 그 새로이 행한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관련하여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게 또 어려운 얘기가 돼. 기판력이라는 얘기는 실제 의미로는 기속력의 의미로 쓴 거야. 예전 판례는 기판력이라는 효력과 기속력이라는 효력을 동일시해서 막 섞어서 썼어요.
요새 최근 판결은 구분하거든. 예전에 이게 기속력의 의미로 쓰는 건데, 즉 결론이 저촉된다는 말이 틀렸다는 거지 어긋난 게 아니다. 응? 결정적 힌트는 법원이 판단 내리지 않았던 부분이란 말이야. 그걸 응? 그걸 두 번째 줄에 그걸 이유로 어떻게 했어? 행정기관이 새로이 그걸 이유로 해서 처분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행정청이 새로이 행한 처분에 있어서 행정청은 법원이 예전에 내리지 않았던 판단 이유 그거 가지고 그런 이유로 나는 이렇게 처분한 거다 하고 행정위원회 주장하는 거 예전에 내린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건 아니다 이거지. 응? 어쨌든 이 문장이 나오면 똑같이 나올 텐데 판결문에 딱 따다 내는 거니까 거기서 법원이 판결 내릴 때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근거로 해서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한 거 이거 판결에 어긋나게 한 거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응? 그 다음에 2번은 문장이 좀 긴데, 자, 첫째 줄의 출발이 허가를 취소시키는데 상대방 업주가 여러 가지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법의 몇 가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시켰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그지? 예를 들어서 허가를 취소했는데 청소년한테 술판 이유도 있고 위생 불량도 있고 뭐 또 뭐야? 뭐 손님 그 밤 11시 넘어서까지도 요새 코로나 전국에 또 모르게 영업하다 또 걸렸고 한 3가지 이유로 3가지 위반했다고 허가 취소. 근데 상대방 소송 냈고 법원이 야 3가지 중에 2가지만 위반한 거고 1가지는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법원은 그렇게 판단한 거야. 응? 그렇게 한 경우 어떻게 돼? 그러면 그래서 첫째 줄에 그 행정청은 3가지 위반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줄에 그 중에 일부는 법원이 볼 때는 위반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법원이 볼 때는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위반한 2가지만 갖고는 허가 취소시킨 게 과도하다. 이런 원칙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경우에 셋째 줄, 판결에서 인정해 주지 않은 위반 사실을 포함해서 다시 영업정지 내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판결에서 이건 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 라고 이미 판결이 내려놨는데 그걸 행정청이 또 이유로 또 들은 건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반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를 보면 셋째 줄 끝에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 사실 를 포함한다. 그럼 법원이 이건 위반한 게 아니다 했는데도 그걸 위반했다는 이유를 포함해서 또 불이익 조치를 내린 건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결론은 판결의 동일한 행위의 반복은 아니지만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다. 맞는 거지.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 자. 파면 처분 공무원 얘기지? 공무원에서 파면 조치를 내렸는데 파면 조치가 위법이 있다고 취소 판결이 내려졌대요. 응? 그러면 취소 판결 내려지면 파면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바로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파면시켰던 행정청은 어떻게 돼? 그 공무원을 복직시켜야 된다. 응? 하는 얘기입니다. 복직시켜야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1번. 자, 뒤로 가보죠. 그 다음에 22번은 단순한 문제 같다. 지문은 5개 깔아놨는데 행정심판법의 내용. 자, 기억번. 행정심판 중복해서 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줄에 중복은 아니구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둘째 줄,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응?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그래서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일반 법임을 나타내는 거야. 기억고. 니은은 이거 외우고. 대통령이 한 처분이나 부작위. 이거 행정심판 대상에서 제외시켜놨어요. 응? 소송은 할 수 있어도 행정심판이란 건 못해요. 대통령보다 상급기관이 없어요. 응? 대통령이 한 처분 부작위. 제목 딱 밑줄 치고 두 번째 끝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제외시켜놨어요 법에서. 네, 세 번째 디귿번. 이건 좀 치사한데 치사한 건 아니다. 맞는데 어떤 분야에 행정 분야 중에 어떤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이 행정심판법과 다른 어떤 절차를 또 이런 따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경우는 따로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정심판법과 다르게. 그게 이 디귿번의 경우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디귿은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다른 법률에서 여기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하는데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게 이 행정심판법과 다르게 행정심판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 다르게 특별행정심판을 정해놓거나 또는 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절차에 대한 어떤 별도의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은 따르되 그 법에 정하지 않은 것도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고. 디귿은 말이 웃기지. 뒤에 가서 맨 끝에 있다를 없다로 해야 문맥에 맞는 거예요. 문맥상. 응? 안 그래요? 그런 특별한 특수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아니나 행정심판법과 다른 특례를 별도로 정할 수 없다. 응? 없다가 와야 맞아요. 딱 그거만 바꾼 거야. 법 규정 중에 순경시험의 특성. 응? 자, 리을은 이게 이제 어떤 분야의 전문성, 특수성 살리기 위해서 행정심판법과 다른 어떤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으면 정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두 번째 끝에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규정상. 응? 협의라는 건 의논을 하라는 거지. 동의를 얻으라는 게 아니고 의논을 해라. 그래서 동의 안 하더라도 만들고 싶으면 뭐 굳이 만들 수는 있는 거지. 하지만 협의는 의논만 하라는 거지 동의까지 얻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의가 X. 동의를 구했는데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이런 거는 그냥 규정 그대로 깔아놓고 법 규정 그대로 갖다 놓고 뭐 문구만 바꾼 겁니다. 그다음에 23번도 아주 그냥 기본에 해당하는 문제야. 소송. 행정소송법이 정한 항고소송 종류. 행정소송법이 정한 항고소송 종류가 거기 4가지가 있습니다. 기업번, 항고소송. 공권력 행사 다투는 거. 응? 니은번, 당사자 소송. 그다음에 3번째, 민중소송. 4번째, 기관소송. 이렇게 있어요. 이게 행정소송법의 종류 4가지예요. 응? 행정소송 종류.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붙이면 그 중에 맨 처음에 있는 항고소송 있지? 항고소송이란 거지. 공권력 행사 다투는 소송으로 요게 3가지가 있어요. 응? 이 처분 취소해달라, 처분 무효인지 무효 등 확인해달라. 그 다음에 부자기. 국민으로부터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부자기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 이렇게가 항고소송의 종류로 3가지가 또 따로 있어요. 응? 그러면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종류를 크게 4가지를 정해놨다. 4가지 중에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자기와 확인소송이란 3가지를 또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각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의 정의 낸 거예요. 정의. 그래서 다 맞겠었지.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나 부자기에 대해서 처분 등이나 부자기가 바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조치 다투는 소송이라는 뜻입니다. 니은 당사자 소송은 2번째 줄 공법상 법률관계, 공법상의 권리, 의무, 신분, 지위 이런 거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권리 주체를 필요로 하는 소송. 그다음에 디귿 민중소송이란 민중이 일반 국민이에요. 국민이 자기 이익을 구제받기 위한 건 아니고 국가기관 등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 그럴 때 어떻게 돼? 시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다. 자기 이익 구제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민중소송. 리을은 기관소송은 기관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떤 기관이 있는데 자기 기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기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다른 기관이 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판결에다가 청구하는 거야. 응? 기관 소송. 자, 그래서 다 맞는 정의고. 근데 이게 이제 또 잘라줘서 지문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맞추나 보도록 합시다. 자, 24번 보니까 판결 종류 중에 사정 판결이란 거 나왔어요. 사정 판결. 그럼 어뜻 사정 판결 뭐야? 이거야. 법원이 재판을 해보니까 행정조치가 위법인 건 맞아. 근데 이거 공익을 위해서 취소시키지 않고 유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 이거 취소하면 공익에 큰 지장 가져와. 그럴 때 어떻게 돼? 판결문에 이렇게 쓴 거야. 이 조치는 위법이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유지시킨다. 이런 판결하는 거예요. 사정 판결이. 공익적 사정을 고려해서 내리는 판결이라 해서 사정 판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사정 판결은 무효인 행위는 인정돼 안 돼? 안 되지. 유지시킬 효력이 애시당초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정 판결 1번 법원은 이제 두 번째 줄 끝에 직권으로 알아서 사정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맞습니다. 사정 판결을 내려달라고 행정기관이 위법하더라도 유지시켜달라. 행정기관이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어서 판결 나올 수도 있지만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알아서 사정 판결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응? 2번. 자, 법원이 사정 판결을 내리려면 미리 조사를 하래. 사정 판결은 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유지시키는 판결 아니야?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국민은 엄청 억울해요. 자기가 주장해서 이 조치 위법이다. 그러니까 취소해서 없애달라고 소송을 냈단 말이야. 근데 법원이 그래 너 주장 맞아. 위법인 건 맞는데 취소는 못 해줘. 이거 공익 때문에 유지시켜야 돼. 이 판결이야. 그럼 상대방 소송 제기한 원고는 억울하잖아. 위법이라고 인정해놓고도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 대신에 이 상대방 다른 방법으로 이제 손에 돈으로 물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사정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는 그 판결 내리기 앞서 미리 소송을 한 원고, 국민이 이 사정 판결 때문에 있게 될 손해 정도, 그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다 조사를 하래요. 응? 법 규정 그대로야. 행정소송하고. 자, 3번. 이게 바로 사정 판결의 정의입니다. 첫째 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이유 있다. 인정. 이유 있다 인정하는 건 위법 맞다고 인정하는 거야. 응? 근데 어떻게 돼? 첫째 끝에 그 취소시키면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하다. 응? 그럴 때 어떻게 돼? 원고의 청구를 안 들어주는 판결입니다. 근데 틀렸어요. 셋째 끝에 각하라는 단어가 틀렸습니다. 응? 각하가 아니고 뭐야? 기각. 이런 용어를 구분해서 잘 알아야죠. 자, 각하는 어느 때 쓰는가? 소송 요건이 구비가 안 됐다 할 때 재판을 거부하는 판결이 각하예요. 각하. 요건 구비조차 안 됐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론 시간에 가죠.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해 이제 소장을 작성해서 재판에다가 법원에 청구. 그럼 법원은 뭐부터 해? 요건부터 심사해. 요건 심리. 소송 제기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을 제대로 다 갖췄나? 이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가 소송했나?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한 건가? 소송 대상 가까워 소송이 됐는가? 또 소송 기간을 지켰는가? 뭐 등등 요건을 다 갖춘지 심사한 뒤에 요건 심리한 후 요건 구비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건 구비 안 됐다고 했을 때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뭐라고 부른다? 거기 나온 각하. 각하 판결한다. 각하라는 판결을. 대통령 각하할 때 각하 한자가 달라요. 이거는 각이 무릎을 뜻하는 거야. 그냥 던져 밑으로 내려놓는 거지. 그래서 각하라는 판결. 그 다음에 소송 제기하는 요건을 구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소송 제기하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래저래서 위법이다 뭐 이런 주장을 비로소 검토를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본안 심리를 한다 그래요. 이 본안이라는 게 본래의 주장 내용. 원고가 나한테 행해진 조치는 이런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는 걸
본안 심리라고 그러고 요건 심리, 본안 심리. 그래서 이제 요건이 구비된 소송을에 대해서는 본안 심리를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 나온 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 걸 뭐라 그래? 예? 그 청구가 이유 있다 이렇게 이유 없다 이런 말을 쓰잖아. 이유 없다. 그럼 무슨 판결하는 거야? 이유 없는 경우? 이 이유 없다는 말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안 맞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때 내린 판결이 기각. 응? 기각하는 판결이야. 기각하는 판결. 기각과 각하는 구별해서 써야 되는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로. 그 다음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이유 있다는 말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맞다 이거야. 행정조치가 위법하는 주장이 맞으면 들어주는 판결을 한자말로 인용이라고 쓰는 거야. 그 아까도 나왔지? 인용 판결이라 한다고 쓰는 겁니다. 네, 쓰고요. 근데 여기서 이유 있다 할 때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정 판결이에요. 응? 즉 이거는 뭐야? 위법하다는 주장이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원고의 주장 청구를 안 들어주는 거야.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기각이에요. 기각. 특수한 기각 판결이야. 응? 각하하는 게 아니라 기각이라고. 맞는데도 안 들어주는. 응? 그래서 자 그게 3번에 각하가 X고 그 다음에 4번은 법원은 사정 판결을 내릴 때 판결문에 꼭 뭘 써놔야 돼? 이거 위법이다 하는 걸 명시해야 됩니다. 응? 왜냐하면 더 이상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논란이 안 생기게 이건 위법 맞다. 근데 이 공익 때문에 취소를 못 해준다. 이걸 이제 판결을 쓰는 거죠. 응? 위법이라는 걸 분명히 써줘야 된다는 거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 3번. 25번 피고. 소송의 피고가 누구냐? 우리가 소송의 당사자예요. 소송 제기하는 사람 원고,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싸움의 상대방이 되는 자 피고. 피고는 누가 되냐면 우리가 논리가 이렇게 돼 있죠. 네. 아까 딱딱딱 논리가 정해져 있지. 뭐냐면은 누가 했다 그러자. 아, 내가 의정부에 사니까 의정부 시장이 A에게 무슨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 그러면 A가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다. A가 뭘 갖고 소송하죠? 영업정지 처분, 이게 소송 대상이야. 이걸 대상으로 해서 이거 위법 이러이러한 이유로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그럼 A가 원고 소송 제기하는 사람. 피고는 누구야? 이 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 피고야. 누가 했어? 의정부 시장이 했죠. 그러면 자 어떤 논리가 되는 거야? 소송 대상이 정해지면 그 소송 대상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 피고가 되고 피고가 정해지면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행정법원이 있는 곳은 행정법원이 서울행정, 행정법원 없는 곳은 지방법원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관할 1심 재판이에요. 그럼 의정부 시장이 소재하는 곳은 의정부시고 의정부시, 고양시 여기 다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의정부 지방법원이에요. 그래서 의정부 지방법원이 1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 돼요. 응? 행정소송에 있어서 여기서 지면 고등법원, 의정부에 고등법원 없어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응? 거기서 지면 최종 대법원까지 가보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자 피고 누가 되냐? 아 이건 이제 단순하구나. 자 헌법재판소장이 처분했대. 그럼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헌법재판소장이 처분하는 행정청격이 되는 거지. 헌법재판소장을 피고로 소송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헌법재판소장 뭐 국가의 뭐 중요 요인이고 뭐 바쁜 일 이런 저 중대한 일 맡아야지 이런 소송 뭐 이런 거 담당하게 하는 거 부적절하다고 따로 정해놨어. 그래서 예, 헌법재판소장에 한 처분은 그 밑에 있는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상대가 돼서 소송을 하라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소의 거기 두 번 하나 사무처장, 응? 헌재 사무처장을 피고로 소송하라고 따로 정해놨습니다. 같은 논리로 니은번 대법원장이 처분한 거 법원 행정처장이 피고가 되도록 따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 응? 똑같은 논리로 디귿 리을번. 국회의장이 처분한 거 국회의장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국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되도록 따로 정해놨어요. 응?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이치로 또 뭐 있지?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해서 무슨 징계하는 처분하면 징계받은 공무원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라?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하지 말고 소속 장관을 상대로 소송하라. 이렇게 다 예외 규정입니다. 응? 그래서 자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 디귿은 특별히 또 외워야 되지. 우리가 무슨 위원회 많잖아. 무슨 무슨 아까 토지수용위원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여기 나왔듯이 중앙노동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위원회에서 뭔가 법집행 조치하는 거 합의제 행정청이라 그래. 중앙노동위원회. 응? 합의제 행정청인 우리가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한다. 무슨 위원회죠, 위원회.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하는 거. 합의제 행정청의 처분. 이거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지? 말하면 합의제 행정청 그 자체.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거예요. 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됩니다. 피고로. 응?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거예요. 단 예외가 있어. 법이 따로 정해놓은 경우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중앙노동위원회. 응?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래? 이거는 위원장을 피고로 하라고 돼 있어요.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게 위원장을 피고로 하라고. 이건 노동위원회법이라는 데서 따로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고. 자, 뭘 기억하냐면 무슨 위원회에서 처분했다 그러면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게 원칙인 거다. 단 예외가 있다. 중앙노동위에서 처분한 건 위원장을 피고로 하라고 별도로 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 응? 그러면 디귿 맞나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피고 누구? 위원장.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리얼도 틀렸네. 국회 부의장이 아니고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합니다. 국회 사무총장. 행정업무 다루는 최고장. 응? 각 국회에도 행정업무는 국회 사무총장이 다 총괄하고 응? 하는 거고. 대법원에도 그 밑에 행정업무 총괄하는 게 뭐야? 법원 행정처장이거든. 응?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간단한 사항이에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26번 행정심판 틀린 거 골라라. 1번 맞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했다 그래서 청구 대상인 행정기관에 의한 조치 효력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추는 걸 원칙으로 해요.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이걸 무슨 원칙이라 그래? 집행부정지 원칙을 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응? 일명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소송 제기도. 여러분 봐. 여러분들이 영업정지 받았어. 여러분들이 영업정지 받고 억울하다고 행정소송해도 영업정지 조치 효력 안 멈춰요. 집행부정지 원칙. 응? 우리는 그걸 택해. 집행부정지 원칙을 택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응? 자, 2번은 행정심판법이 규정한 행정심판의 종류 3가지입니다. 행정심판법이 정한 행정심판의 종류는 딱 3가지. 뭐뭐 있어요? 네.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 심판. 딱 3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심판이라는 거 없어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소송법에는. 응? 행정심판은 당사자 심판이라는 거 없고 또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라는 거 없고 딱 하여튼 요것만 보면 행정심판법이 규정한 행정심판 종류는 둘째 줄에 있는 딱 3가지다.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 응? 당사자 심판이라는 거 없다. 응?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맞나요? 3번 같은 걸 뭐라고 부르지? 청구인의 주장이 맞는데도 그거 취소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안 들어주는 판정.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라고 부르고
행정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응? 사정재결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도 두 번째 끝에 기가 맞죠? 각하가 아니라. 그 다음에 4번은 한 거. 행정심판은 다시 두 번 다시 못한다. 한 번만 딱 하는 거다. 응?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됐고, 그 다음에 27번. 소송 대상. 처분이냐 아니냐. 이제 겹치는 게 나올 때 됐는데. 그죠? 자, 그러면 겹치는 거 나온 거 있나 볼까? 겹치는 거 하나도 안 나왔는데? 자, 외워야 됩니다. 기억번. 기억은 아까 했다. 공익사업 시행자한테 나 이주택 대상자인지 확인 결정해달라 신청. 확인 결정을 받아야 내가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잖아. 근데 그 확인 대상 이주택 대상자라고 인정 안 하는 결정 나오면 그걸 처분으로 보고 취소달라고 항고송으로 먼저 싸워야 된다 그랬잖아. 기억 처분이야.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임을 확인 결정하는 행위 처분. 응? 그 다음에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자 키워드가 그 첫째 실험은 퇴직연금 수급자라 했잖아. 수급자라는 말은 뭐야? 이미 받아오던 사람이야. 퇴직한 공무원으로 연금 받을 자로 인정이 돼서 연금을 받아오던 퇴직 공무원이 있는데 법이 바뀌었대요. 법이 바뀌어서 당신 그동안 받아오던 연금액 중에서 일부는 지급이 안 되게 됐습니다 하고 또 행정위원회 알려준 거지. 근데 핵심을 보면 두 번째 줄에 여러분들 봐. 첫째 줄 끝에 법령 개정으로. 이게 힌트야. 법 개정. 그럼 뭐야? 아니 퇴직연금 받아오던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인데 이 사람 연금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거 뭐 때문입니까? 법 때문이지. 이거 통보해줘가지고 행정기관이 통보해줌으로 인해서 이게 연금 못 받게 되는 거야? 법이 바뀌어서 못 받게 되는 거야. 그 행정기관이 알려준 통보해준 건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 결과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알려준 행위밖에 없지. 행정기관 스스로가 너한테 지급 더 이상 못 해줘 이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건 소송으로 싸워본들 이긴들 상대방이 뭐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상대방이 연금을 지급 정지, 일부 지급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법 때문이지 행정기관의 통보에 의해서 불이익받게 되는 건 아니잖아. 통보는 상대방한테 불이익 주는 애가 아닙니다. 그냥 정보 이렇게 됐습니다 알려주는 것 뿐이지. 자, 니은 처분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결정된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 법 개정 때문에 생긴 효과야. 그러니까 법이 문제라고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서 법 고쳐달라고 때를 쓰도록 하는 일이지. 이거 갖고 소송으로 싸워봐야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응? 법 개정. 그 다음에 디귿은 예전에 나왔었지. 응?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거 성희롱행위다 결정하는 거, 그지? 처분. 성희롱 결정 이러고 기억하면 돼. 처분. 그 다음에 리을은 리은 이게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시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있잖아. 시험 승진 후보자. 응? 시험 승진이라는 단어로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시키는 행위는 그거는 하여튼 복잡해. 좀 복잡하고 설명하기 좀 그런데 우리 시험 요령상 지금 이제 시험 일자 나오면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 삭제. 원래 공무원인데 승진하려면 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선발을 해서 또 승진을 시킨단 말이야. 근데 요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후보자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 해놓고 어떻게 돼? 명부에서 삭제가 있고 여기다가 또 하나가 이제 심사 승진 후보자. 심사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똑같은 말이야. 요 단어 갖고 우리가 시험 요령상 구분하자는 거예요. 응? 자, 요거는 이제 원래 경찰 공무원인데 고위직 무슨 경찰 공무원인데 이 사람들 이제 승진 시험을 봐서
승진 시험에 이제 그 합격한 자들 중에서 이제 승진시킬 대상자 명부를 쭉 해놓은 거야. 다 승진시키는 건 아니고 일단 시험 통과된 자들 중에서 한 3배수 이렇게 명부에 올려놓고 또 이제 거기서 걸러가지고 이제 승진을 시키겠지. 그런 경우고, 요거는 시험 보지 않고 이제 일정한 심사를 해가지고 승진 대상자 한 3배수 해놓고 거기서 골라갖고 승진시키는 거고, 요거는 이제 교감을 교장으로 승진시키는 사건과 연관된 거야. 이게 다른데, 요거는 처분이 아니라 그랬고, 요거는 처분이라 그랬어요. 응? 간단하게 외우세요. 응? 어쩔 수 없어. 응? 응. 그래서 시험 승진 나오면 이건 처분 아니라 그랬다. 삭제시킨 거. 근데 심사 승진 후보자 명부 삭제시킨 거는 처분이라 그랬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은 이론적으로 알지. 자, 첫째 줄 과태료 부과 처분 나왔지? 이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안 봐. 왜? 이유 왜 그렇지? 소송 대상인 처분을 안 보는 이유.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서 국민이 행정소송 하지 말래. 어떤 방식으로 해요? 국민은 행정이라도 과태료 부과도 승복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부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한 행정청에다 이의 신청하래. 이의 신청 딱 들어가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청구하는 거 효력 없어져. 싸울 것도 없어지는 거지. 이의 신청만 딱 내면. 그죠? 그리고 과태료 부과했던 행정청은 이의 신청 들어오면 14일 안에 관련서로 맞춰서 그럼 법원이 결정해라고 관할 당사자 주소지 관할한 지방법원으로 다 넘겨버린다고. 그럼 지방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열어가지고 얘한테 과태료 부과할 거냐 말 거냐를 새롭게 결정하게 거기서 가도록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할 일은 이의 신청만 하면 돼. 그러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없어지고 자동으로 재판이 열려요. 넘겨져서. 그럼 나 그 재판 가서 주장하면 되는 거고, 내가 나서서 뭐 이건 잘못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섞어서 냈죠. 네. 자, 그다음 28번 또 피고. 소송 누가 피고가 돼야 되느냐? 자, 피고 물어봤는데 틀린 거 올라라 그랬어요? 자, 1번 힌트가 있습니다. 자, 지 이름으로 한 자를 피고로 하는 거예요. 국민한테 뭐 영업정지라는데 A 이름으로 영업정, A를 갖고 A를 대상 상대로 소송하래. 누구 이름으로 했냐가 그 이름 쓴 애를 피고로 하래요. 편하게 국민 입장에서 이게 진짜 누구 권한인지 알 수 없잖아, 잘. 거기에 지가 지 권한처럼 지 이름 쓴 애를 상대로 소송하래요. 그래서 행정 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했대잖아. 그러면 그 이름 쓴 애가 그 공공단체나 사인일 테니까, 응? 맞는 얘기가 되겠지? 하여튼 이름 쓴 애를 피고로 한다. 이렇게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3번도 아까 무슨 단어 보였어? 내부임 보였죠? 근데 아까 내부임의 논리 가지고 설명을 해도 되지만 누구 이름으로 했대? 지 이름 쓴 애를 찾아내. 누구 이름으로 했대? 국민한테. 지 이름으로 했대. 하급기관 지 이름으로. 원래 하급기관 지 이름 쓰고 못 나가는 거야. 상급기관 이름 써서 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지 이름으로 썼대. 그럼 국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이름 쓴 애를 피고로 하면 되는 거야. 자기 이름으로.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는 하급기관이 지 이름 쓰고 했다니까 하급기관을 피고로 하는 거예요. 이름 쓴 애. 알았죠? 따라서 맞는 말이 됐지. 3번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응? 맞고. 그 다음에 4번 질문은 뭐냐면 첫째 줄에 뭐 나왔지? 대외적으로 의사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이래. 예를 들면 인천시의 국장. 예를 들면 인천시 무슨 국장 있잖아. 국장은 국민한테 시민한테 지 이름으로 써가지고 내보낼 권한이 없어요. 지가 했다고 무슨 국장 이름 찍어 도장 찍어갖고 시민한테 뭔가 처분할 권한이 없어요. 다 시장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시장으로. 인천시장의 이름으로. 응? 근데 시장의 이름으로 나갔어. 근데 그 내용은 다 밑에 국장이 결정한 거야.
내용은 실질적으로 국장이 다 결정했는데 나가는 문서는 다 시장의 이름으로 나가. 최종 권한자. 네. 그럼 누구를 픽으로 해야 돼? 그래도 시장을 픽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첫째 줄에 행정처분의 실질적인 의사가 그 내부 기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라도 그 내부 기관은 피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부 기관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응? 그래서 4번이 잘못됐네. 응? 누가 피고가 되는 거야? 그 대외적 권한, 자기 이름으로 표시 권한이 있는 자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응? 하여튼 4번 틀렸고. 그럼 안 한 거 2번 있죠. 자, 2번은 납세 의무가 나한테 납세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그러면 이거는 소위 행정법 관계에서의 권리가 있네 없네 다투는 소송으로서 소위 당사자 소송이에요. 자, 첫째 줄이 당사자 소송 얘기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 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다. 즉 이꼬로 당사자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은 피고가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권리 의무의 한쪽 주체를 피고로 하는 겁니다. 즉 행정청이 아니에요. 응? 무슨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같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소송은 국가나 지자체 등 또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나도 하나의 권리 의무자니까. 응? 그래서 2번 맞아요. 당사자 소송이다. 2번은 자, 그다음 29번 무슨 문제인데 자 사례형을 주고 오른손 이거 예전에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국토부 장관은 무슨 해외 항공노선 한 개 면허를 국내 항공사에 면허 하나 발급한대. 근데 공고를 냈더니 A항공사, B항공사가 경쟁적으로 신청을 해왔대. 이런 관계를 우리가 경원 관계라고 합니다. 결국 신청한 신청자 중에 한 개 업체만 면허를 발급할 거 아니야. 그럼 자동으로 다른 신청자는 탈락이죠. 면허 거부되는 거지. 이런 관계를 경원 관계라고 하죠. 그럼 탈락한 자는 다른 신청자에게 면허 내준 것 때문에 자기 불이익 입었다고 다른 자에 대한 면허 내준 걸 소송으로 다툴 소송 자격 인정. 근데 다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른 신청자한테 면허 내준 거 취소해라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그 얘기는 곧 나의 신청에 대한 거부니까 나의 신청에 대한 거부를 취소해라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응? 두 가지 방법 대상이 자 그러면 A항공사에게 면허를 내줬대 그죠? 그럼 탈락한 B항공사는 A항공사에 대해서 면허 내준 거 취소해라고 소송으로 싸울 자격 있다. 1번 그 얘기입니다. 그죠? 나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X예요. 소송할 자격 인정되고 있죠? 다 아는 거 법률상이. 자, 이 X 1번이네. 옳은 거 오라 그랬지? 그 다음에 2번은 2번 B항공사가 뭐로도 싸울 수 있어. 자기에 대한 면허 발급이라고 보고 발급 거부라고 보고 자기에 대한 거부 취소달라고 소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에 대한 면허 거부를 취소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행정청은 판결의 기속력, 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돼? 다시 재심사를 해야 됩니다. 즉 각각의 신청자들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 문장 그러면 이제 다시 결정을 하면 B항공사가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응? 그런데 2번 잠수 B항공사가 자기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인용 판결 승소하더라도 A항공사에 대한 면허 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자기가 면허를 받을 수는 없는 이름으로 B항공사는 자기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달라고 소송할 이유가 없다? 잘못된 거야. 응? B항공사는 자기에 대한 면허 거부를 취소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취소받으면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제대로 재심사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면 B가 면허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게 대부분 판결이에요. 응? 그래서 2번 X. 응? 그 밑에 내가 밑줄 쭉 적어놨으니 그다음 해설에 3번은
만약에 B항공사가 A항공사에 대해서 면허내 준 거 행정심판 청구해서 판정받는다면, 이기는 판정을 받는다면 A항공사는 여기는 행정심판 재결이죠. 그 재결 때문에 A항공사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A항공사 입장에서는 원래 행정청이 한 처분은 자기한테 이익 주는 거였지, 면허 내주는 거. 근데 그걸 경쟁항공사가 행정심판 청구해서 취소 판정을 받아내면 그 취소 판정 때문에 비로소 불이익 받는 게 돼요. A항공사. 그러면 A항공사 측에서는 원래의 처분은 자기한테 이익 주는 거고, 행정심판의 재결이 비로소 자기한테 불이익 주는 거라면 원처분 갖고 소송할 수는 없는 거고, 행정심판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재결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확히 맞네요. 3번. 그 A항공사는 그 인용 재결, 그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밖에 없죠. 응? 재결 때문에 불이익 받는 거니까. 3번이 정답. 4번. 만약 이 사례와 달리 C라는 또 항공사가 등장하네. C항공사가 이미 몰디브 노선에 이미 면허를 받아서 운항하고 있었는데, 뭐 기존 업자가 이미 있는데 거기다가 또 중복되게 다른 업자한테 또 면허를 발급하면 결국 뭐가 돼? 이거는 경업자 관계가 되죠. 경업 관계. 그러면 기존의 업자는 자신의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라는 걸 인정되면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없다 그랬어. 그래서 틀렸어요. 응? 네. 우리 앞에서 이제 공부하는 경업자 관계, 경원자 관계 그런 거 사례 실제 있었던 사례 내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30번 또 보더라. 30번 틀린 거 고르시오. 이거까지 하고 또 쉬는 시간 하십시다. 이게 또 사례형들을 잘 내. 자, 박스 안에 보니까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업자가 청소년에게 술 파는 거 금지하고 위반하면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시킬 수 있으며, 행정청이 허가 취소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업자 갑은 청소년에게 술 팔다 적발돼서 행정청이 청문 절차를 거쳐서 허가 취소시켰다. 응? 이렇게 사안이 됐어요. 그러면 1번. 자, 키워드. 첫째 줄 불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응? 불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근데 거기서 이렇게 두 번째 줄 첫째 줄 끝에나 둘째 줄 끝에나 행정처분 기준 정해놨다는 거지. 자, 우리가 행정입법 공부할 때 우리 이거 공부하죠.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이면 시행령, 무슨 시행령으로 행정처분 기준 정해놓으면 이거 성질을 물어봐요. 이거 국민하고사에 효력 갖는 법이다. 법규명령으로 인정해요. 응? 그런데 여기 나왔지? 장관이 만든 법을 부령이라고 그래요. 응? 부령 무슨 법 시행규칙 이런 이름 많이 붙죠.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들 사무 처리하는 기준, 처분 기준 정해주면 이거는 국민하고 사이는 효력이 없는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있는 행정규칙으로 보는 게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응? 이게 판례의 태도죠. 그래서 요거 낸 거예요. 그러면 요거 낸 거죠 지금 여러분들. 첫째 줄에 무슨 법 시행규칙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놨는데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처분 기준 정해놓으면 우리 대법원은 국민하고 사이에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본답니다. 응? 그러면 맞죠? 둘째 끝에부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해놓은 데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국민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조직 내부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응? 1번 5.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우선 2번을 보기 전에 일단 업주한테는 뭐가 나온 거야? 맨 처음에 업주한테는 영업 허가가 행해졌잖아. 그러면 영업 허가라는 건 일단 상대방 국민에게 이익을 준 거야. 영업 허가. 그랬다가 법 위반 행위 있다고 허가를 취소해? 그러면
허가 취소하는 조치는 이익 줬다가 박탈하는 거죠. 국민한테 이익 줬다가 박탈하는 조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박탈해야 될 필요성과 박탈을 하면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 이걸 이익 따져봐가지고 박탈해야 될 공익적인 필요가 더 커야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로 보죠.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수익적 행위의 직권 취소 할 때는 이익 형량에서 취소될 공익적 필요성이 더 커야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2번 맞아요? 응? 2번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게 인정이 되더라도 응? 허가 취소해야 되느냐 따질 때는 허가 취소하면 상대방이 있게 될 불이익과 허가 취소를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 이거 이익을 비교해 봐서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더 크게 나와야 취소 조치가 적법이 된다. 응? 5. 근데 이건 반대잖아. 뭐야? 허가 취소하면 상대방이 있길 불이익이 취소해야 될 공익 목적보다 훨씬 더 크대. 그러면 취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했다면 위법이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네.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했죠? 첫째 줄 끝에 이 행정기관이 청문 절차를 거쳐서 허가 취소하기는 했는데 그 절차를 좀 제대로 안 지킨 게 있대. 날짜를 좀 안 지켰대. 그죠?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을 주라고 10일 전까지 통지하겠는데 뭐 7일 전에 통지했다니. 이거 판례 알지? 법이 정한 청문은 하긴 했는데 법이 정한 기간을 조금 못 갖추고 했다. 그런데 상대방 별 문제 제기 안 하고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나와서 충분히 변명 기회를 가졌다면 그 정도의 하자는 치유된 거로 봐야 된다. 응? 그래서 결론 치유됐다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판례에 쓴 거. 그 다음에 4번은 갑이 자기에 대한 허가 취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인용 판결 확정? 그럼 뭐야? 행정청이 허가 취소한 건 위법이다. 취소한다고 판결 내렸대. 그럼 어떻게 됐어? 행정기관에 허가 취소한 건 판결로서 바로 없어진 겁니다. 응? 근데 뭐라고 썼어? 판결이 확정나도 허가 취소 처분에 이르게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다? 벌써 틀렸어요. 역교반이 봐도. 취소 판결 내렸거든. 인용 판결이라는 게 지금 취소해달라고 소송했는데 인용했다는 얘기는 취소했다는 얘기잖아. 취소 판결 내리면 바로 취소돼서 없어진 거예요. 효력이 소멸된 거예요. 근데 아님으로 했으니까 벌써 틀렸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취소 판결 내리면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서 취소하는 조치를 별도로 해야 합니까? 필요 없는 거죠. 바로 취소돼서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뒤에 건 필요 없지요.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 별도의 취소 조치를 해야 비로소 취소되는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취소 판결이 내려진과 동시에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취소시킨 행위는. 그래서 4번 지문은 판결의 효력 중 형성력이라는 걸 알고 있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형성력. 취소 판결 내리면 바로 취소된 거다. 응? 이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어야 되겠다. 그죠?